네,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네, 나이살은 왜 찌는가인데요. 30대부터는 살이 잘 안 빠진다? 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저는 네, 또래 언니들이 30대보다 보니까 30 되는 순간 다르다 이러면서 빠지던 살이 잘 안 빠지고 다이어트를 이만큼 하면은 20대 때는 딱 요만큼 빠졌다면 30대에는 배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과연 사실인지. 좀, 근데 네. 또 이렇게 접근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살이 찌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통하게 살이 쪄요. 네. 근데 나이가 점차적으로 들면 특정 부위에 살이 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운동성을 갖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부분이 젊었을 때는 골고루 살이 찌는데 순환에 장애가 오기 시작하는 나이 정도가 되면 내가 많이 쓰는 부분하고 많이 쓰지 않는 부분하고 호르몬의 작용하고 그 외의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니까 특정 부분에 조금 살이 쪄서 애매하게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굶어서 살 빼기보다는 순환에 대한 문제를 조금 함께 병행하면서 살 빼야 또 원활하게 전체적으로 살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연령별로 다이어트는 사실은 좀 달라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원장님? 실제로도 이제 나이살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인데 우리가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 성장 호르몬. 이게 키 크는 것만 성장 호르몬이 아니라는 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네. 그죠? 맞죠. 그래서 이게 어떤 항노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 10년 단위로 뭐 거의 한 14, 5% 정도씩 쭉쭉쭉쭉 비교해서 우리 한창 때 20대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기초대사량이라는 근육량, 대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성에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지방을 줄여주고 또 근육을 만드는데 이런 작용들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가면 좋은데 정말 우리가 정말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주게 지방은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 복부 지방이 자꾸 생겨요. 나이가 드시면서 여성분 특히 갱년기 지나면 아주 아르베폴로 또 허벅지 이런 데 잘 안 빠지죠. 그죠? 이런 게 호르몬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 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순환이라는 거는 이 지방이 대사돼서 나가려면 흔히 얘기해서 이 순환이 혈액순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지방이 자꾸 뭉치죠. 그런 거 우리 셀룰라이트라고 하죠. 예. 이거는 그냥 잘 빼기가 너무너무 힘든 이런 건 정말 어떤 순환을 위해서 어떤 장비를 같이 쓸 정도가 될 정도로 심각할 수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이살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살찐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사이클을 다시 균형 잡게 조금 만들어주면 원활하게 움직이면 그럴 일이 사실은 없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살이 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전에도 늘 얘기했던 거 뭐냐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살찐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찐 이유는 무엇이다. 그러니 그 부분만 해결해주면 나머지의 퍼즐은 그대로 맞춰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살을 뺀다.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이살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먼저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살이 쪘다면 네. 결국은 그것이 이제 집중적인 케어라는 말이죠. 살이 쪘다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고 내가 살이 안 쪘다면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목적이 다이어트의 목적이 있잖아. 그러면 다이어트의 목적이 정확하게 원인은 무엇인가 찾는 것이 그것이 열쇠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거를 찾아보자는 얘기죠. 어디에 가서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한테 그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찾아가 보세요. 원장님께? 아, 저요? 그러니까 진짜 나이가 먹은 사람도 그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도 스트레스가 더 중복되면 그 부분도 풀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나이상 예방법에 대한 게 참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실제로 정말 호르몬이
정말 40대, 50대가 됐는데도 이게 유지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검사라든지 혼자 속단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 좋고요. 아까 그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잠만 잘 자도 다이어트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었어요. 네, 되게 좋아요. 그럼 이런 이론적 근거 중에 하나도 아까 얘기한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잠 잘 자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니까 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이살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왕도가 별로 없어요. 왕도가.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지방량이 자꾸 늘어나고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근육량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근력 운동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항상 먼저 유산소 운동만 먼저 생각하시는데 유산소 운동은 기본이다. 기본이고 근력 운동도 같이 병용하시는 것이 효과가 좋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운동하기가 너무 싫은 사람에게는 뭐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시면 검사하셔서 이제 성장 호르몬 그렇죠. 좀 하는 방법이 있고 같이.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거 포기해야죠. 운동을 선택하든가. 너무 그러니까 근데 인생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애매하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것은 된다, 그것은 되지 않는다에 대한 그 명확한 선이 있어야 내가 그걸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 대가지불이라는 게 반드시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유부단하게 하지 말고 내가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거는 하지 않으면서 살을 빼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가지불이 반드시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가지불을 좀 줄여주려면 전문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으니, 도와드릴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으니. 정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수록 이제 근육량이 감소하고 지방이 더 축적되는 거는 정말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하든. 더 하던가 혹은 그렇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던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네. 우리 원장님 예전에 그 어느 분이 이제 보통 운동할 때 우리 그 단백질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비오틴 같은 거 먹는데 이분은 워낙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고 조금만 운동하면 이제 그 근육바보처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일과를 똑같이 이제 근육을 만든다고 해서 같이 먹어버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걸을 때 이렇게 걷는 이렇게 걷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근육량이 발달되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조제라든지 뭐 이런 걸 함께 먹어서 함께 운동하는 방법도 있고 똑같이 일과를 똑같이 하면 근육바보가 될 수 있으니 선택적으로 이렇게 카운셀링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